안녕하세요. 칼리지 피직스 기초물리학 15장입니다. 15장 전기력과 전기장인데요. 요 15장부터 전제기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15장에서는 전기력과 전기장 그리고 가우스 법칙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전기력에 대해서는 먼저 전하하고 절연체 도체에 대한 얘기를 소개를 하고, 전기력에 관한 쿨롱 법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기력의 먼거리 상호작용인데, 그런 먼거리 상호작용을 기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된 이 장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력에 대한 전기장하고 전기장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우스 법칙을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러한 전기장이나 가우스 법칙은 깊이 들어가면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계산도 복잡하고 어려워지는데,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전기 현상, 정전 평형 상태에 있을 때 도체의 성질이 중요한데, 그런 도체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밀리컨의 기름방울 실험하고 밴더그래프 발전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15장 1절에서 전하와 절연체 도체를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전하의 성질을 얘기를 하면, 전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하는 입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입니다. 입자의 본성인데, 그러니까 입자라는 것은 질량의 본성도 있고 질량 말고 전하의 본성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갖고 있는 질량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중력의 형태로 상호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전하라는 것이, 입자가 갖고 있는 전하가 전기력의 형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기력에 의한 상호작용이 전기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가 뭐냐 그러면, 여러가지 다양한 전기현상의 원인이 되는 입자의 고유한 성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라는 것이 전하라는 이름을 갖는 어떤 알갱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입자들이 전하를 갖는다 하는 거고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자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요. 양성자의 경우에는 양의 전하를 갖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것은 이 경우는 전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항상 모든 입자가 다 전하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성자 같은 알갱이 덩어리는 전하가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전하가 입자의 고유한 성질이다 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전하가 있다는 것을 전기 현상을 통해서 전하가 있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전기 현상을 알게 된 것이 마찰 전기를 통해서, 또는 정전기라고도 하죠. 마찰 전기, 정전기를 통해서 전기 현상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보석의 종류인 호박을 문지르고 났더니 서로 달라붙는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한 거죠. 그래서 마찰 전기는 이 물체를 문질렀을 때 문지르고 난 뒤에 서로 달라붙는 그런 현상을 발견을 한 거고, 이런 경우에 전기적으로 대전되어 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이 전기, 일렉트리시티가 그 호박의 일렉트론,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일렉트론이라는 용어에서 일렉트리시티를 따왔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 전기를 통해서 전기적으로 대전된 현상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게 달라붙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밀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전하가 이제 질량은 서로 당기기만 하니까 한 종류의 질량만 있는 건데, 전하는 밀치는 경우도 발견이 돼서 적어도 두 종류 이상의 전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플랭크린이 두 종류의 전하에서 한 종류는 양전하, 또는 다른 한 종류는 음전하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왜 얘가 양이고 얘가 왜 음이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두 종류를 양과 음으로 구분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두 종류니까 이런 두 종류의 전하 사이의 상호작용도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종류,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하고 플러스 전하끼리, 또는 마이너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밀고, 그 다음에 다른 종류,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끼리는 서로 당긴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전하 운반자, 전하가 입자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인데, 그 어떤 입자가 관여를 하든 그 입자가 갖고 있는 전하가 똑같다 그러면 정기적으로는 같은 형태의 현상이 이제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전화가 이제 주인공이 되니까 전화를 띈 어떤 종류의 입자냐를 구분하기 위해서 전화 운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건 사실 운반자니까 움직이는 거죠. 전화를 이게 전화다 그러면 전화를 이쪽으로 운반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입자가 움직일 때 전화를 띈 입자가 움직이는 것이 전화 운반자가 되는 건데, 이게 전류는 전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떤 입자가 움직여서 전류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구분할 때 전화 운반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반도체에서 이제 특히 전화 운반자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되는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입자, 어떤 입자가 어떤 종류의 전화를 띠느냐 그걸 구분해 보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자라는 알갱이는 양전하를 띠고, 양성자가 움직인다 그럴 때는 양전하가 움직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전자가 움직이면 역시 음전하가 움직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양성자고 전자를 들여다보면은 그 원자가 있을 때, 원자는 가운데 핵이 있고요. 핵 주변에 전자가 뺑뺑 돌고 있는데, 이 핵은 양성자고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겁습니다. 전자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중성자는 전기적인 성질이 없고요. 전하가 없기 때문에 이 전하 운반자는 양전하만 전하를 띠고 있지만은 둘이 무거워서 안 움직이고, 전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나 전자는 또 음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는 쉽게 원자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문지르면은 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전자가 이동해서 대전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고 또 다른 물체가 있는데, 이걸 문지르면 이 경계면에서 한쪽 물체에 있는 전자들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가볍기 때문에 옮겨가는데, 많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전자가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 양성자하고 전자의 전하량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가 전체적으로 항상 핵의 전하와 전자들이 몇 개 모여서 생기는 음전하가 같아서 항상 정기적으로 중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그런 중성 상태의 원자들이 모여서 물체를 이루니까 물체도 평소에는 다 중성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자가 옮겨가면, 문질러서 마찰에서 전자가 옮겨가면 이제 전자가 나간 물체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양전하가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0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자가 옮겨온 그런 물체는 이제 전자가 많아졌으니까 음이 더 많아져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서로 반대부호로 대전이 되면은 당기는 그런 마찰전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마찰전기 대전되는 과정에서 항상 전하량은 보존됩니다. 그러니까 전하가 중간에 만들어지거나 또는 없어지거나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항상 전체 전하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한쪽에서 전자가 이동을 했는데, 전자가 2개 이동했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도 이제 전자를 받은 쪽에서도 똑같은 양의 전하를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존된다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전하량 보존 법칙은 예외 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하에 대해서 더 깊이 이제 파고들었더니 전하가 양자화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자화되어 있다. 자, 양자화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불연속이다라는 용어를 떠올리면 되는데요. 양자화되어 있다, 불연속이다 하는 건데, 어떻게 불연속이냐 하는 것은 특정한 기본량이 있고요. 기본 값의 정수배로 표시가 되는, 정수배만 가능한 것이 양자화됐다, 불연속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자화되지 않았을 때는 그럼 뭐냐? 그때는 실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실수의 값으로 표시가 될 때는 양자화되어 있지 않죠. 실수는 연속적인 성질이 있으니까. 그래서 입자의 질량은 양자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속적으로 실수로 모든 질량을 다 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하는 모든 전하량이 연속적인 모든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기본량의 딱딱 정수배, 그러니까 기본량을 이제 2라고 표시하면 이 2라는 기본량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마이너스 2 하는 식으로 정수배로만
표시할 수가 있는 거지 0.5배다 또는 0.22배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이제 밀리컨의 실험을 통해서 발견이 된 겁니다. 물론 요거는 그 양성자, 중성자보다 이제 더 큰 덩어리들에 관한 거고요. 양성자나 중성자를 더 쪼개면 쿼크라는 것들로 이제 나뉘는데 쿼크에 대해서는 이게 정수배가 아니라 그 분수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그 경우에도 실수는 아니고요. 분수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불연속적인 값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양자화됐다는 것은 이제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하가 양자화됐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고요. 이러한 양자화된 것을 밀리컨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더니 기본량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의 정수배다. 그리고 기본량이 이제 얼마냐 하는 것을 밀리컨 실험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량이 얼마냐 했을 때 2라고 표시하면은 그 값이 요거는 뭐 일단 요건 많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한 번쯤 외워두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1.6 곱하기 12-19 제곱의 단위는 쿨롱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요 숫자보다는 전자의 전하량이 기본 전하량이고 부호가 마이너스다 하는 거하고 양성자의 전하량은 역시 기본 전하량이고 부호가 양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전하량을 쿨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전하의 SI 단위계에서의 단위를 살펴보면은 쿨롱이란 단위를 사용합니다. 1쿨롱, 쿨롱 사람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로 전하를 우리가 알아내기 전에 전기 현상에 대해서 전류를 먼저 발견했고 전류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기본 단위로 전기 현상에 대해서는 전류인 암페어를 기본 단위로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전류가 전하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하의 흐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전하라는 것이 전류보다 더 본질적인 물리량이지만 먼저 이 1암페어라는 전류를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전하의 단위인 쿨롱은 이 전류 단위로부터 유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1암페어의 전류가 1초 동안 흘렀을 때 그때 어떤 주어진 단면을 통과한 전하량을 1쿨롱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고요. 그럴 때 1쿨롱의 값은 이 기본 전하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게 요런 값이니까 요거의 역수배만큼이 쌓이면 되죠. 그래서 기본 전하량이 이만큼 모여야 1쿨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값이 되죠. 1쿨롱 숫자는 1이지만 쿨롱의 단위 자체가 상당히 큰 값을 표현하는 단위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서브 섹션에서는 절연체하고 도체를 구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서 겪는 물체들은 도체 아니면 절연체 아니면 이제 그 중간에 반도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절연체라는 말은 부도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체를 구분하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하냐 도체, 전기가 거의 통하지 않느냐 부도체, 절연체, 그리고 중간 정도로 전기가 통하냐 반도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들여다보면 도체는 컨덕터라고 하는데 도체 안에는 전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도체 내부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요것은 이 도체 안에는 전도전자라는 것이 있어서 이 전자인데요. 전자가 전도띠에 올라갔을 때를 전도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고등학교 때는 자유전자라고 들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완벽한 자유전자는 아니고 도체 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전도전자가 되는데 이런 전도전자는 도체 내부에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력이 이제 조금 주변이 상황이 변하게 되더라도 이 또 전자는 매우 가볍기 때문에 금방 쉽게 반응을 해서 쉽게 움직여 버립니다. 예, 그러한 성질이 있는 거고 이러한 전도전자가 많기 때문에 이 전류 회로에다가 연결해 주면 전자가 쫙 움직여서 전류가 잘 통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도체의 종류에는 금속이 다 도체이고요. 탄소는 흑연 상태일 때는 도체인데 물론 이제 다이아몬드, 금강석일 때는 전류가 안 흐릅니다. 그래서 모든 탄소가 다 도체는 아니고 이 물질을 이룰 때 그 결합 상태에 따라서 흑연일 때는 도체가 되고 다이아몬드일 때는 도체가 아닌 부도체인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 몸, 인체도 도체입니다. 그래서 감전당하면 이제 인체에 이제 치명적인 부상을 입기도 하죠. 전류가 잘 통합니다.
그리고 지구도 도체입니다. 땅도 도체. 그렇게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는 게 도체인데 그 반대로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것, 절연체 또는 부도체, 인슐레이터입니다. 요것은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자가 꽉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도 전자가 거의 없는 그런 상태의 물체가 절연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간 성질이 이제 반도체, 세미컨덕터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마찰 전기는 주로 이 절연체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 고무나 유리 같은 절연체를 문지르면 마찰 전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마찰 전기가 전자 일부가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물체로 이동하는 건데 나머지 전자들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했을 때 이 전자가 이동해 빠져나간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전자가 와서 채워주질 못하고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빠진 형태로 그대로 남게 돼서 이게 이제 전기적으로 플러스로 바뀌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문지른 부분만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절연체의 경우에 마찰 전기는 이 문지른 부분만 대전이 되고 이때 대전되는 전기의 양, 전하량이 크질 않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도체는 구리, 알루미늄, 은과 같은 도체는 그 자유전자, 그러니까 전도전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대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로 대전시켰다 그러면 이 전자들이 있는 거랑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를 띤 전자들이 서로 밀치는 성질이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매우 가볍죠. 그리고 얘네들이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얘네들이 멀리 퍼지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하들이 어느 한 곳에다가 이제 대전을 시켜서 알짜 전하를 만들어 놨더라도 그 전하들이 전체 표면에 골고루 퍼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도체가 갖는 전기적인 성질이 아주 독특한데요. 요거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더 들여다 볼 겁니다. 그래서 도체, 절연체, 부도체를 구분하면 되고, 반도체. 반도체는 이제 여기서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 이 정도에서는 그냥 중간 성질이다 하는 거고, 나중에 반도체를 따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절연체나 도체를 대전시키는 그런 과정을 들여다 볼 건데요. 먼저 도체에 대한 그 대전을 보면은 도체는 두 가지 이 방법으로 대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도에 의한 것하고 유도에 의한 것이 있는데요. 전도는 전자가 또는 전하가 직접 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도체가 있고 여기에 그 음으로 대전된 고무막대가 있다고 그럴 때 이 고무막대를 여기다가 가까이 가져가면은 여기 안에는 전도전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가볍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가 오니까 이쪽에 있던 전자들이 전기력을 받아서 서로 미는 상호작용을 받고 이 전자들이 반대편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럼 전체적으로 중성이지만은 여기 있던 전자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쪽은 플러스로 대전된 것처럼 보이고 반대편은 같은 부호 마이너스로 대전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전체적으로는 중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단 그 전하가 나뉘는 것, 플러스 마이너스로 도체 안에서 전하가 나뉘는 것, 그런 현상 자체는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 고무막대를 접촉을 시키면 여기 있던 마이너스하고 여기는 이제 전자가 밀려났으니까 전자가 부족하잖아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의 일부가 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때 들어오는 건데 이 고무막대는 부도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갈 수 있는 전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량의 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뭐 어쨌건 그렇게 이동하면 이번에는 이제 도체 구 전체는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뉘지만 전체적으로는 중성이었는데 이제 소량의 전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무막대를 떼면은 자, 이때는 그 고무막대가 붙어 있을 때는 여전히 남아 있는 전자들 음전하에 의해서 요 전자들이 멀리 이제 밀려나 있는 상태인데 얘를 띄면은 이제 골고루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음전하가 퍼지면서 음전하로 대전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전도에 의한 대전을 시킬 때는 이 전하량이 크질 않습니다.
올 수 있는 전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유도에 의한 대전을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전하량을 갖게 대전시킬 수가 있는데요. 그럼 유도에 의한 대전은 먼저 접지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접지. 이거는 말 그대로 땅에 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스 한다 그러죠. 어스 또는 그라운디드 그렇게 되는데 땅에 접지를 시키면은 땅에 닿게 하면은 이제 땅에 닿은 거기 때문에 지구에 닿은 건데 지구는 도체이면서 아주 크죠. 크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전자를 포함하고 있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중성을 유지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지를 한다. 그 말은 항상 중성 상태하고 연결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도에 의한 대전 과정을 살펴보면은 처음에 이제 도체 구가 있는데 이게 중성 상태입니다. 양전하고 음전하가 골고루 섞여 있고 같은 양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합하면은 정기적으로 0, 중성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음으로 대전된 막대를 접근을 시킵니다. 이게 아직 접촉은 안 한 겁니다. 그냥 접근만 시킨 건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전자들이 밀어서 이쪽에 있는 전도 전자들을 밀어서 전자들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죠. 반대편으로.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까운 쪽은 이제 얘가 마이너스가 접근하면 가까운 쪽은 반대부 플러스로 극성을 나타내고 먼 쪽이 마이너스로 극성을 나타냅니다. 이런 것이 정전기 유도가 되는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자리만 바꿨지 전체적으로 합하면은 0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막대를 치워버리면 다시 골고루 섞이니까 처음 상태로 돌아가 버리죠. 그렇게 되는데 또는 이제 이걸 접촉을 시키면은 소량의 전자가 들어와서 앞에서 했던 전도에 의한 대전이 일어나는 건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상태에서 접지를 시킵니다. 반대편을 접지를 시키면 자, 요거는 항상 중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전자는 가벼운데 전자끼리 모여 있을 때 이 상대적으로 전자가 적은 쪽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성은 요 왼쪽에 몰려 있는 전자들이 몰려 있는 요 부분은 중성 상태보다는 전자가 많죠. 그러니까 지들끼리 밀어서 서로 밀치려고 하는데 갈 곳이 없었다가 이 접지된 곳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전자가 다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빠져나가느냐, 더 이상 그 전자가 더 중성보다 더 많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중성이 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중성 상태가 될 때까지 빠져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양전하가 그 극성이 양전을 띠고 있었던 거고, 이때 이제 한쪽으로 몰렸던 전자가 빠져나가니까 이때부터는 전체적으로 전자가 부족한 양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를 통해 가지고 전자가 몰려있는 전자가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결과인데, 이 결과에서 양으로 대전이 되면 그러나 이제 이 막대가 있을 때는 여전히 이쪽은 플러스고 이제 여기가 중성 상태로 바뀐 것이 됩니다. 한쪽에 몰려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양으로 대전이 돼 있고 여기 있던 전자가 빠져나가서 양으로 대전이 돼 있지만은 마이너스 막대가 아직 있기 때문에 여기 일부 남아있던 전자가 여전히 한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중성이 되는 거죠. 그 더 많이 왔던 전자들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까운 쪽은 전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양으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이 되는 건데, 이제 요 막대를 치우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전자들이 이 도체 구 안에서 최대한 멀리 골고루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골고루 퍼지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전자가 부족하니까 양전하가 골고루 퍼지는 그런 꼴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전하는 이 표면 쪽으로 밀려나서 펴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물론 이제 원자핵이 표면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전자가 골고루 퍼지면서 이 내부는 다 중성으로 바꾸고 바깥쪽에만 전자들이 부족해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어쨌건 표면에 양전하가 골고루 퍼지게 되는 그런 형태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양전하로 대전시킨 건데요. 요거를 플러스 막대를 가져오면은 이제 가까운 쪽이 마이너스, 먼 쪽이 플러스로 정전기 유도가 일어나고요. 이 상태에서 접지를 시키면은 여기 있던 그
여기가 아니라 여기 요 부분. 여기 있던 전자들은 얘 때문에 묶여서 못 움직이고, 요거는 그 접지된 곳이랑 비교하면은 전자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때는 전자가 도체고 안으로 들어옵니다. 접지된 지점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막대를 치우면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표면에 골고루 퍼져 있는 꼴로 대전이 됩니다. 그래서 부호를 우리가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은 접근시키는 막대의 부호를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인 대전되는 그 부호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도체를 대전시키는 거였는데요. 절연체도 대전이 됩니다. 근데 절연체의 대전은 일단 그 마찰전기, 문질러서 전자가 소량이 이동을 해서 대전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건 이제 대전되는 양이 크질 않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분극, 대전보다는 분극을 얘기하는 건데요. 극이 나눠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연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양으로 대전된 풍선을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접근을 시키면 이 벽에는 전도전자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게 평소에 이렇게 극성을 띠지 않다가 이쪽에서 플러스가 오면은 전자들이 왼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어디나 다 대칭적이었던 것이 이런 식으로 음전하의 중심이 왼쪽으로 이동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구분이 되는, 중심이 서로 분리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런 것을 분극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분극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이다가 대전체가 가까이 오면은 제자리에서 분극되는 형태가 되거나, 요거는 그러니까 무극성에서 극성을 띠는 것으로 바뀌는 경우고요. 아니면 물분자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중성이지만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산소가 마이너스고 수소가 플러스인데 얘네들의 결합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극성을 띤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는 이런 분자들이 제멋대로 사방으로 이제 방향이 그 배열돼 있다가 열운동을 하면서, 그런데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된 대전체를 가져오면은 이것이 제자리에서 뺑 돌아가지고 이랬던 애들이 이렇게 뺑 돌아서 정렬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정렬하든지, 그래서 한쪽으로 가지런히 정렬하면서 표면 쪽으로 반대 부호가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 이 전체적으로 대전된 건 아니지만 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분극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더 강해지니까 요 양으로 대전된 풍선이 전기력에 의해서 달라붙을 수 있는 거고요. 풍선은 가볍기 때문에 중력을 상쇄시키면서 충분히 이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절연체에서는 분극이 일어난다 하는 것 정도를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이거 자세하게 따지려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유전체는 없던 극이 생겨나서 분극이 돼서 극성을 띠거나, 아니면 극성을 띄었던 애들이 사방으로 뒤죽박죽 섞여서 전체적으로 다 중성처럼 보였다가 한쪽으로 삥 돌면서 정렬하면서 극이 드러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이제 유전 분극 또는 절연체 분극,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